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8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매일이 1년 중 가장 좋은 날이라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랄프 waldo 에머슨. 네, 감사 스마일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감사 스마일이 제 멤버십 회원 조금 홍보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스마일 멤버십 회원 제도의 영상을 갖다가 보니까 23년도에 9월 9일 날 처음으로 이제 멤버십을 갖다가 이제 이때만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림츄루님, HN님, 티어라님, 이정식님, 다본사이님, 디아니님, 정건영님까지 해가지고 7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60 한 2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멤버십 회원분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제 나름대로 이제 또 찐 정보를 또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 감사스마일에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의사결정을 갖다가 받기를 희망하시거나,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멤버십 영상이 83개가 업로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다녀왔던 정말 찐 후기들을 제가 PPT로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갖다가 물론 뭐 지금처럼 기존의 영상을 갖다 보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4,990원, 5,000원 정도 감사스마일에게 후원해준다는 개념으로 해서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더 감사스마일이 방송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뭐 회원이 되기 싫다라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멤버십 회원이 되시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일요일 날 오전 시간 뭐 8시에서 9시 사이, 뭐 9시에서 뭐 10시 사이 이때 제가 이제 회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멤버십 영상 올려드리니까 기존 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멤버십 회원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랩에서 지난주에 5년 만에 최악의 폭락이었다. 미국 주식이 정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2020년 이후에 최대 폭락인데 뭐 지금 뭐 관세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시끄럽습니다. 나스닥과 다우, 뭐 S&P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2020년 이후에 최대 폭락이고, 검은 목요일, 검은 금요일 주식시장 충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번 주도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나는 아파트 다 처분하고 미국 주식, 나스닥, 다우, S&P로 좀 갈아탔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 친한 친구도 저에게 미국 주식 투자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투자를 안 하고 그래도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주식 투자는 하지 않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식 투자를 갖다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 집 한 채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이후에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뭐 코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국민평형 84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작년 9월에는 12억 5천이었는데 올해 2월은 14억 3천, 거의 14억 4천 정도가 평균 매매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갖다 낸 거기 때문에, 물론 이 평균 매매가가 올라간 거는 강남 3구라든지 용산, 마포, 성동 사람들이 또 많이 관심 갖고 있고 수요가 몰린 지역에 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평균 매매 가격도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딱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앞으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이하로 서울에도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25년도 경기도 평균 매매 가격 과천 중앙동은 21억, 뭐 판교 백현동은 20억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시가 여기에 한 곳이 있더라고요. 덕은동이 지금 1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뭐 킨텍스를 제외하고, 킨텍스도 지금 평균 매매 가격이 킨텍스 지역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킨텍스 지구로 봤을 때는 뭐 10억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킨텍스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화로 같이 포함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되지만 더구는 지금 10억 7,556만 원으로 탑 30 안에 유일하게 지금 고양시 덕은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경기도 평균 매매 가격을 지금 실거래 가격 아파트 동별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결과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덕은동은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앞으로 또 받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1조 9천억 대장 홍대선 PF 조달 착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반기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PF가 조달이 완료가 되면 아마 지금 대장 홍대선도 지금 착공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덕은동의 평가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국방대학교 부지 언제 분양하느냐 저에게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빠르면 내년, 만약에 내년에도 안 된다고 하면 내후년에 아마 분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문득 이렇게 지금 보다 보니까 10억 이하로 분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최소 10억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덕은에 있는 아파트 평균 매매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선에서 아마 분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선분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26년에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주는 2029년, 2030년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도시개발 구역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토지를 갖다 싸게 예를 들어서 토지를 싸게 일반 시행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싸게 또 팔질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비싸게 분양가가 또 책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긴 됐지만 조기 대선이 지금 남아 있다 보니까 6월 3일이 될지 6월 1일이 될지 2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6월 초에 지금 대선이 아마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대선을 갖다가 보고 난 이후에 의사결정을 갖다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과거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까지는 전국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때 보니까 2017년 3월 수도권 집값은 전월보다 0.36% 뛰었고요. 이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던 2017년 5월하고 6월에는 7월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또 8.2 대책이 또 나오게 됐고, 또 9.13 대책으로 또 연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규제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랑 지금이랑은 좀 다른 상황이 직면되어 있고, 이때랑 지금하고는 또 다르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모르겠어요. 이제 관세 전쟁이라든지 거시 경제라든지 국내 경제 여러 가지의 이런 상황은 지금 너무너무 안 좋지만, 지금 금리 인하도 또 계획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아파트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조금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4월 달에 의사결정을 하실 것 같고, 나는 그래도 한번 어느 정도 보고 하자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6월 선거 끝나고 대선 끝나고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4월 달에는 이렇게 분위기를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으니까. 사람은 먼저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제 경험상 1등보다는 2등이나 3등을 하자라고 이제 먼저 어떤 호재가 있어도 먼저 뛰어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쨌든 4월을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멤버십 영상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저는 멤버십 영상 때는 조금 강하게 또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4월 2주차 제가 멤버십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4월 2주차에 감스 멤버십 때 강남 토호제 확대 이후에 매매시장 움직임으로 해서 4월이 아마 변곡점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리틀백님의 일단 커피챗에서 나왔던 이야기 조금 이야기 좀 드리면요. 그 바람 속에서 시장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같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바람 속에서 나만의 나침판을 갖는 것이고요. 벚꽃은 피는 시기를 저축하지 않아도 그저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듯, 투자 또한 서두름보다는 자신만의 원칙과 인내가 결국 꽃을 피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4월은 사람들이
7월 전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고, 지금은 다들 관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조용할 때, 이때가 지금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은 또 이런 뭐 가격 조정이 그나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5월이나 6월 달로 매수를 선택하지 마시고 4월 지금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더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4월을 갖다가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5월이나 6월 달에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이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분당이라든지 판교, 과천,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내가 상급지 뭐 강남 3구라든지 용산을 갖다 못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마포 성동보다는 분당하고 판교 과천을 갖다가 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 중심지보다 오히려 경기도도 지금 분당 판교 과천이 그래도 대출 규제가 조금 낮기 때문에 그나마 이쪽으로 또 눈을 돌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 4월 달에는 이제 조용하게 이제 지켜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측은, 그래도, 지금 각 동별로 또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신고가 거래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잠잠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지역별로는 또 상이한 그런 또 분위기가 펼쳐질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드릴 건데요. GTX 개통되게 되면 오른다더니 왜 이래, 역세권도 통통 곡소리 났다. 개통 3개월 지나서 GTX-A 연신 내역에 강남권 접근성이 나빠가지고 이용률이 저조됐고, 역세권 아파트인 북한산 현대 힐스테이트 7차 지금 10억 4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기회가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21년 신고가보다 10% 하락됐는데, 저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삼성역까지 뚫려야지 온기가 퍼질 듯하다고 예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로만 가더라도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서울역까지 가는 거는 오히려 3호선이 더 편할 수가 있고, 6호선으로도 이제 뭐 삼각지라든지 이렇게 또 서울을 갖다 관통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게 서울역에서 이제 한강을 지나서 삼성역을 갖다 정차하는, 물론 27년이나 28년, 뭐 28년에서 27년이 될 수도 있고 27년이 될 수도 있고 28년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팩트 하나는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삼성역 개통을 갖다 서두를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별로 관심 갖지 않을 때, 오히려 GTX-A 개통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관심 갖지 않을 때 오히려 연신내역 주변에 있는 북한산 현대 힐스테이트 7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련 1구역이라든지 불강 5구역. 근데 사실 지금 가련 1구역하고 불강 5구역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실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듣고 있고요. 더 나가서 지금 대조 1구역에 재개발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대조 1구역 84 기준으로는 프리미엄이 지금 6억 원 가까이 붙였고, 또 여기에 또 조합원 분담금, 추가 분담금이 아마 1억에서 뭐 왔다 갔다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5월 달에 대조 1구역이 만약에 분양가가 결정이 되면 이제 더더욱 연신내라든지 가련 1구역이라든지 불강 5구역, 전체적으로 또 녹번역이라든지 또 백년산벨트까지도 훈풍이 불어갈 거라는 말씀 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뭐 4,200이다, 뭐 4,500이다, 4,500을 갖다가 분양가를 책정하더라도 완판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가 전용면적 5구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4억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권을 사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반 분양의 지금 분양가가 싸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분양가임에도 분양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분양을 받아도 된다. 왜냐하면 2026년 10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이고요. 더 나가서 2026년 10월에 입주하기 전에 이제 수서역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성남을 연신내역에서 제가 직접 걸어가 보니까 대조 1구역에서는 연신내역까지 걸어서 도보로 10분에서 뭐 15분 사이면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또 불광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역촌역이라든지 부산역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입지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당연스럽게 은평구의 대장은 대조 1구역이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자세하게 분양 소식이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윤수민 전문위원님께서 GTX 등이 개통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출발력과 정착력이다. 경기도 파주하고 일산이 획기적으로 교통 개선되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조언했는데, 만약에 내가 10억 이상을 갖다가 들여가서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운정 신도시, 운정 중앙역도 관심 가지시면 되고요. 대곡역 주변에 능곡에 있는 능곡뉴타운에 아직까지 지금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있으니까 능곡에 두산 이브라든지 롯데캐슬도 있고요. 또 이제 나는 조금 그렇다,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킨텍스 주변을 보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노머니에 전세 한 달 새 5천만 원 상승했고요. 서울 아닌데 급등한 이 지역 이유는요. 지금 GTX A 노선의 킨텍스역이 신혼부부들의 새로운 주거지를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가격이 상세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 개선으로 주목받는 킨텍스역. 킨텍스역이 생각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고 GTX A 킨텍스역이 열리자마자 바로 이제 킨텍스 원시티가 12억대에서 13억까지 올라갔고 그 주변에 있는 포레나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더 나가서 지금 킨텍스역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도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 그 다음에 실제 실거래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을 때 그래도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데요. 킨텍스 인근의 포레나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10억 8천에 거래됐고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면적에 총 3채가 거래됐는데 저층은 10억, 고층은 11억 원 선에 거래되었고, 킨텍스역 지금 1번 출구에서 위치한 킨텍스 1번하고 4번 출구에 위치해 있는 킨텍스 원시티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에 거래됐는데 3월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13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킨텍스 지금 원시티라든지 하나, 포레나 킨텍스 지금 매수하게 되면 꼭지 상투 잡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킨텍스에서 서울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제 삼성역 무정차라든지 그리고 바로 수서역이라든지 동탄까지 한 번에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킨텍스역 주변에 있는 지금 신축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또 이 오피스텔이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에 있는 25평 아파트를 대체하는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의 만약에 무주택자분들이 나는 또 창릉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파트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갖다가 내 집 마련을 하셨다가 아파트 청약을 갖다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킨텍스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킨텍스 제3전 시장이라든지 더 나가서 이제 CJ 라이브 시티가 중단되어 있지만 고양방송 영상밸리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양시 경기자유구역까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일자리가 지금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GTX A가 일자리를 갖다 싣고 올 수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고양시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영상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킨텍스가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바라봤을 때 딱 지금 덕양구, 그 다음에 덕은이라든지 지축, 그 다음에 향동, 삼성 원흥,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주거벨트와 킨텍스에 있는 주거벨트를 갖다 딱 2개를 놓고 봤을 때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또 킨텍스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또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양 양재간 고속도로가 또 지하로 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또 앞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킨텍스역 주변을 지금 관심 가져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GTX A가 개통됐는데 왜 서북부에 지금 훈풍이 불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월 3일 탄핵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국내 경제라든지 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또 관세 전쟁이라든지 금리가 또 인하가 또 불투명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우리가 실생활에 투자로 이제 접하는 그런 상품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 실거주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주택, 그리고 특히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제 저는 GTX-A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GTX-A 2단계 구간에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뭐 주기대선 끝나고 올 하반기에 어떻게 또 그런 부동산 정책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앞으로 한 3년간은 주택 공급이 서울하고 수도권에 특히 고양시에도 주택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안기구를 제외하고는 당장 3년 안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GTX-A 2단계에 있는 특히 고양시에 있는 대곡역이라든지 킨텍스역이라든지 뭐 창릉역 이런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래도 서울과 출퇴근 3호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면 연신내역을 갖다 빨리 갈 수 있는 지축과 삼성을 갖다가 눈여겨보시면 분명히 한 2년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안에 웃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는 가장 좋은 날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